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 곳곳으로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국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광주 지역까지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권은 과거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숨은 전파자, 숨은 감염자가 양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약 한 2달간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의 연장선상으로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대전 쪽으로 좀 확산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광주로도 확산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전국적인 확산 조짐이 있고 더군다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 대규모 확산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인 확산 조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감염된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전파에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른 층의 사람에게 전파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엘리베이터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좁고 밀폐된 공간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탑승 시에 어떤 감염자가 동승을 했거나 아니면 네. 감염자 탑승 후에 바로 이어서 탑승을 하게 되면 요때 마스크를 안 쓰거나 아니면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는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선 소독과 같은 방역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일러주시죠. 기본적으로 소독을 자주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 한 명 타고 내릴 때마다 소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불필요하게 엘리베이터 내부를 만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이제 층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얼굴을 자주 만지는 그 손 부위가 아닌 부위, 가령 손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 층 버튼을 누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예. 가장 좋은 것은 휴대용 손 소독제를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손을 자주 소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엘리베이터 버튼에 있는 항균 필름도 안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그런데 가끔 전화를 받으려고 마스크를 내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침방울이 튀면서 아무래도 전파 위험이 생기겠죠.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냉방도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겨울에도 이제 송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공기를 계속 빠르게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비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원래는 1, 2m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하는 비말이 멀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가급적이면 효과가 검증된 마스크, 요즘 더워서 좀 불편하시긴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탈 때만이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예. 실제로 있는데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지만 탑승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의 필터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비말도 차단하고 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서로 마스크를 썼을 때는 효능이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당수가 모이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을 탈 때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제대로 쓰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바로 학교입니다. 광주와 대전을 비롯해 전국 500개가 넘는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지되기도 했는데요. 또 학생 사이에 2차 감염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등교 수업에 대한 논란은 과거 등교 수업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네, 이제 등교 수업을 무기한 늦출 수만 없다 보니까 교육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셈인데요. 근데 등교 수업 강행 이후에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사례는 아직 역학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어떤 학교 내 2차 전파는 다행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전파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만 볼 때는 뭐 대구, 광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등교 수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어떤 지역 지자체만이라도 등교 수업을 일정 부분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봉쇄 완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봉쇄 조치 완화가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맞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마스크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예. 아직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마스크 착용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자, 국내로 도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중 환자 2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언제쯤이면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렘데시비르 투약에 대한 효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상 환자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렇게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좀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에 특히 미국같이 환자가 굉장히 많고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마 추적적인 어떤 추가적인 임상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상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판된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효능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 예.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좀 상당히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렘데시비르를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해 주시죠.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상용화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당분간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끝이 아니거든요. 최근 경향성을 봐서는 계속 어떤 감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 X라고 얘기하는데 향후의 질병 X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 분야, 그러니까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지 앞으로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